어떻게 2중대도 아니고 3중대, 4중대에 박혀있는 특별부대까지 해가지고 4+1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2중대입니다. 3중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집권 여당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까? 중대가 4개면 대대입니다. 무슨 연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이런 정치를 하면서 개혁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십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대결이 되는 것 아니냐. 검찰 개혁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개혁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검찰 개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검찰 전체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상 모든 게 독점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검찰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피의사실 공표 계속 밖으로 이것을 그 공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다 흘려왔지 않습니까? 지금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실 검찰에 그런 흘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건마다 전부 다 이미 길거리에서 다 공소장 다 쓰고 재판 판결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고 경찰 수사 들어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제대로 그걸 못 찾아내거나 요란은 있는 대로 다 아까 밖에다 다 흘러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를 합니다. 다른 것 다 털어가지고 또 털고 주변까지 털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힘이 세고 무서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검찰이 아니면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조카들, 대통령 형님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들의 그 많은 과거의 게이트들 검찰 아니면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사하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검찰을 전부 악의 집단으로 몰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하되 검찰이 힘을 빼려고 하면 안 되죠. 검찰이 힘을 빼가지고 대통령 뭐 직속의 멋으로 가져가겠다라든가 아니면 독립기관이다 할지라도 대통령 임명한 사람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가장 그 핵심 측근들을 다 수사를 해왔었던 그 검찰의 힘을 빼겠다. 그게 개혁입니까? 저는 개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 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화라산이 타오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뭐 검찰 편도 들고 싶지도 않고 정말 편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너무 많은 앞선 정권 사람들이 검찰로부터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검찰의 힘을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뺏어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검찰의 힘을 빼서 결국 자기 말하자면은 저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카바를 하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제대로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상당한 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뭐 한 5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똑같은 문재인 당시 대표, 지금은 대통령인데 4, 5년 전에는 상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 반응이 또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은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인데 이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많은 지역민들이 그런 어떤 그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는 그동안에 자신들이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밀어왔었던 국민의 당이 제대로 지역 주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하자면 또 그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득과 맞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이고 선거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마땅히 그런 지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남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해서 그만큼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들의 이득에 맞는 또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를테면 이제 항상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는 그렇게 지지를 하다가도 또 네. 다른 면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말하자면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뭐 호남 사람들이 어느 정치 집단에 대한 또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든지 지지를 하지 않는다든지 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납득할 만한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배정철의 핵인사. 이번에는 정당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자유한국당, 보수통합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정현 의원이 바라보는 보수통합과 자유한국당 의견을 들어봅니다.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만은 막아내겠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도 하고 단식도 했었고 공수처 안 된다. 막아내겠다. 결사항전하겠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못 막아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를 다 저는 반대했던 입장, 무소속이지만 반대했던 그런 입장. 반대하셨죠, 그죠?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막아낸 책임보다는 그것을 숫자로 밀어붙인 쪽에 대한 정말 부당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거법 왜 했습니까? 개정한다고 했습니까? 개혁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게 정치 개혁입니까? 아니 도대체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고치는 게 선거 개혁입니까? 그것도 4년 임기 내내 놔두고 이제 선거 2, 3개월 놔두고 심지어는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선거구까지 바뀌는 선거법을 이렇게 닥쳐서 고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선거 정치 개혁으로 보이십니까? 더더구나 선거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만 치릅니까? 사실 밖에 있는 많은 원외 인사들도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있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위주로 선거법을 고치는 거 이게 공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선거 때마다 예를 들어 월드컵을 하는데 현역 의원들 위주로 월드컵 할 때마다 골대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거기다 맞춰서 선거운동을 해왔고 축구 말하자면 훈련을 해왔는데 막상 경기장에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먼저 했었던 우승했던 선수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골대로 옮겨버린다. 이게 여러분들 개혁같이 보입니까? 이게 공정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4+1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1 뜻이 뭐예요? 집권당인 민주당과 그다음에 바른미래당과 그다음에 정의당과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과 또 그 당에서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플러스 1 해가지고 4+1입니다. 뭡니까? 야당이 여당하고 합쳐갖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이면 야당이어야죠. 어떻게 여당하고 이렇게 갖고 4+1이라 이건요 진짜 창피한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과거 선배들이 정치할 때는 집권 여당에 야당이 편들 때 이중대 소리를 들으면 조금 부끄러운 줄도 알았고 고개도 좀 숙일 줄 알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2중대도 아니고 3중대 4중대에 밖에 있는 특별부대까지 해가지고 4+1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2중대입니다. 3중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집권 여당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까? 중대가 4개면 대대입니다. 무슨 연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이런 정치를 하면서 개혁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십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대 4개가 대대는 아재 개그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게 21세기, 20세기도 아닙니다. 19세기도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72년 된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치 개혁이랍니다. 제가 36년 전에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국회 정치 개혁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36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정치 개혁 특위가 있는데 정치 개혁은커녕 그때보다 훨씬 지금 후퇴를 하고 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해갖고 확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정말 피투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논란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말씀 들어볼까요?
대법원장 완전히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어떻게 임명한지 국민 여러분들 여쭤보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는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넘어온 그분은 누가 지명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성향과 맞거나 아까처럼 낙하산 인사를 포함해서 정치 빚갚기 인사나 아니면 끼리끼리 인사를 너무너무 해온다고 한다면 이 인사라고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해가지고 뭐 공수처 처장을 객관적으로 한다, 독립적으로 한다, 중립적으로 한다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킬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당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로 할 것 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이 센 공수처 처장과 거기에 많은 그 말하자면은 검사들이라든가 수사관들을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중립과 객관이 되겠습니까? 사실상은 다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숫자 많은 쪽의 힘으로 해서 밀어붙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기관 만들고 또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관 없었어도 대통령도 수사하고 대통령 아들들도 수사하고 대통령 네. 형님들도 다 수사를 했고 대통령 핵심 측근들도 다 수사를 해왔던 검찰인데 지금 와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아까 검찰이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별건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피해 사실 공표라는 얘기가 인권을 유리하는 이런 것을 수정하고 고치면 되지. 무슨 대통령 별동부대를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다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무리하게 야당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네. 참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인데 보수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이야 맞는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72년 헌정사의 보수당에 지금 쭉 맥을 이어온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하는 있는 것은 그 한국당이니까 네. 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보수 통합을 하자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할 수 네.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분들은. 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수 진보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보수가 뭔지 여러분들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장담하건대 보수고 진보고 간에 스스로 진보다 보수다 한 사람들요. 30분 이상 스스로 강연을 하다가 자기 말에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모를 겁니다. 네.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이 정말로 그러한 진영 대결을 벌릴 때에는 보수 진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냉전 시대 때는. 그러나 지금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요. 보수의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사실 보수의 가치 그러면 자유나 또는 뭐 책임이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진보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정의다, 공정이다,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수하는 사람들은 아까 평등이나 또는 말하자면 공정하면 안 됩니까? 정의를 얘기하면 안 됩니까? 또 진보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아까 자유나 이런 그렇죠. 책임이나 네, 이런 책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요. 그것부터가 벌써 실패입니다. 이제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요. 네. 사실 진보나 보수를 다 끌어안는 저는 단어를 캐치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캐치올. 진보와 보수가 한 당 안에 다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안 쫓겨나고 거기서 안정성을 갖고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있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기업인들은 경영인들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좀 내보내기도 했다가 회사 사업적이 좋아지면 더 많이 고용도 했다가 유연성을 갖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유연성이 잘못됐습니까? 말하자면 안정성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당 안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무조건 기업인 편을 들어야 되고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한 당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러면 한 발씩 양보를 하자. 네. 그리고 한 3년 동안 이 법을 해보고 그때 가가지고 평가를 해서 또 다시 논의를 하자. 이게 한 당 안에서 얘기하는 거다고 당이 나눠져 갖고 하는 거다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합의가 더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요.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말하자면은 민주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와 김대중 사진을 한 당 안에 걸어놓을 수 있는, 산업화 민주화를 다 예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다 끌어안고 그 당에 있었었던 일했었던 사람들조차도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캐치올 정당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만의 소원입니까? 아마 정치인을 빼놓고 이 당에서 공천받으면 유리하고 저 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그 사람들 빼놓고 온 국민이 다 원할 겁니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정당의 당명이 캐치올은 아닌 거죠. 당명은 네. 하여튼 노선은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캐치올 네. 노선입니다. 저는 진보 보수 이쪽이 네.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처나 브라운이 15년 동안 영국을 지배를 했는데 노동당이 항상 실패를 하다가 토니 블레어가 그렇죠. 네. 말하자면 보수당 정책과 진보당 정책을 섞어갖고 제3의 길이라고 딱 포장을 하니까 바로 집권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메르켈이 기민당과 3인당 진보와 보수 정당과 연합과 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15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진보와 보수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을 창당을 해갖고 지금 유럽의 왕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 세계의 흐름이 제대로 된 바로 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은 캐치올입니다.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는데 지금 와갖고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 어느 쪽 얘기입니까?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신당은 언제쯤 발족식을 가지게 되나요? 저는 신당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화. 그래 가지고 이 세력화가 어느 시점에 가서 뭐 정당 형태로 나타나고 창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총선 전에 꼭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2월 말 정도는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치를 얘기할 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현실 정치는 몇 표를 얻는가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막판에는 보수 통합의 큰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수 통합이라기보다는 아까처럼 정말 대한민국 미래 정말 우리 과거를 가지고 매달리는 정치 지겹지 않습니까? 어저께 문제부터 일제시대 때 문제까지 계속 과거의 문제에 매달리는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다 모이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분명한 목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참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다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끼리 모이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쩌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는 그렇게 뭉쳐서 설령 이긴 불로 그렇게 해갖고 진 불로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지고 변하겠습니까? 옛날 정치 그대로 지금의 정치 그대로 연장입니다. 온 세계가 변하고 달라지는데 대한민국 정치만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걸 4년 동안 더 연장하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 이 꿈은 접고요.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 기치 아래 다 모이자. 저는 그걸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미생모,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옛날에는 어떤 한 시대 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뭉치자 해갖고 민주화 추진 협의회, 민추협이라는 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빅텐트처럼 저는 말하자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미래는 대한민국, 또 각자, 각 분야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생모 쪽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얼마든지 합류하겠습니다. 미생모. 네. 보다 뭐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 냄새가 나긴 하네요. 미생. 네. 의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또 나오는 얘기가 올해 선거에서 가장 달라지는 생태계가 비례전담정당, 위성정당. 얼마나 파괴력 예상하시나요? 저는 예상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100%라고 한다면요. 99.99%는 그 뜻을 모를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전 세계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무슨 뭐 30명한테는 무슨 캡을 씌우고 또 뭐 어떤 세상에 국민들도 모른다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민을 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저 민졸주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측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뜻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정말 이 의록의 퍼레이드인데 민본주의가 아니라 민졸주의. 아 이거 정말 20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또 표현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저희들이 삼남일녀인데 삼남일녀를 가르치지. 15년 동안에 어머니는 새 것이라고는 양말 한 켤레 사서 신어본 적이 없다. 맨날 이모들한테 얻어다